석유화학 업체들이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까지 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롯데케미칼과 여천 NCC 사례를 통해 기한이익 상실 위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한의 이익이라는 개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만기 전까지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출자가 만기까지 돈을 쓸 수 있는 권리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항상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정해진 조건을 벗어나면 기한이익 상실, 즉 조기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당연 기한이익 상실은 채권자 통보 없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계약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원리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둘째, 청구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은 담보가치 하락이나 재무 비율 위반 등 계약상 조건을 지키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통보하면 발생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롯데케미칼은 회사채 문제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14개 회사채 약 1조 9천억 원 규모에 대해 3년 평균 이비다드를 이자 비용의 5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3분기 영업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0.9배에 그쳤고 3년 평균도 4.3배로 떨어지며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들 3분의 1 이상이 합의하면 청구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이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채만 상실되고 전체 사채가 자동으로 기한이익을 잃는 당연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단 한 개의 사채만 조건을 위반해도 14개 전체가 조기 상환 상태로 몰릴 수 있었고 그 여파는 롯데건설이 발행한 회사채까지 번질 수 있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롯데건설 채권의 보증을 서고 있었기 때문에 모 회사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롯데건설 채권도 자동으로 단연 기한이익 상실 상태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롯데케미칼은 사채권자들과 협상해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제공하고 특약을 삭제함으로써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법 개정이 시행되면 이런 그룹 차원의 지원은 제한될 전망입니다. 지금 여천 NCC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채에는 부채 비율을 4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부채 비율은 338에서 346% 수준이었지만 DL과 한화가 대출로 긴급 지원을 하면서 380%까지 올라갔습니다. 만약 400%를 넘게 되면 청구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고 일부만 상실돼도 전체 사채가 당연 기한이익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채권자들은 대출이 아니라 증자 방식으로 지원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자로 전환해야 부채 비율이 낮아져 조기 상환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은 단순히 한 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조건 위반이 전체로 연쇄 확산되며 기업과 그룹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지금 석유화학 업체들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업황 자체가 악화돼 있어 이런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시각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